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의 마찰력 관련돼 가지고 조금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밌는 동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동영상을 조금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제일 위쪽에 있는 그림은 마찰력이 생기는 진짜 원인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바닥에 물건이 있을 때 물건하고 바닥 사이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고, 울퉁불퉁한 부분 사이에서 이렇게 냉용접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대전되어 있든지 해서 냉용접이라고 이렇게 작은 힘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체의 힘을 이렇게 밀면은 이게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스태틱한 마찰력이 쭉 올라가서 가장 높은 점을 이 정마찰력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P가 힘이 커지면은 오히려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마찰력이 뚝 떨어져서 동마찰력 개수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력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요거 가지고 관련된 것도 조금 볼 생각인데요. 지금 동영상 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에 앞바퀴만 이렇게 동력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2WD라고 하는데, 투 휠 드라이브, 앞바퀴에 휠 두 개의 동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차입니다. 보통 소나타 그랜저가 엔진이 앞쪽에 있고요. 엔진이 있고, 엔진 옆에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고, 바퀴가 막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보통 FF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F는 프론트 엔진이 프론트에 있고, 그 다음에 휠도 동력도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FF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FF 엔진 2WD일 때 바퀴 각도 20도, 여기가 각도거든요. 각도 20도에서 올라가는 것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4WD는 이렇게 네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바퀴가 돌아가면은 4휠 드라이버 방식일 때는 각도가 20도일 때는 성공을 했고요. 40도에서는 실패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4WD 차량은 주로 SUV에서 옵션으로서 살 수 있는데요. G80에서도 G80 차량을 보면은 제너시스 G80 있잖아요. 그 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너시스 G80이 차가 있으면은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엔진이 프론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어가지고 엔진의 동력을 뒤로 돌아가서 뒤쪽 바퀴에다가 돌려주는 게 FR입니다. FR이 있고요. 이거는 FR은 엔진이 앞에 있고 동력을 뒷바퀴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그냥 헛도는 거 따라가는 동력이 없는 것이고요. 4WD는 여기서 동력을 하나를 다시 빼가지고 앞바퀴도 돌려주고 뒷바퀴도 돌려주는 거. 그래서 현대자동차 가면 H트랙인가 이런 용어로 그냥 브랜드 네임처럼 네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엔진에서 뒷바퀴로도 돌려주고 앞바퀴로도 돌려주는 걸 PWD라고 합니다. 이때를 보니까요, 각도 20도에서 성공을 하고 각도 40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20도는 성공을 했는데 40도는 실패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타이어 자체를 굉장히 크고 두꺼운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때 영어를 보면은 그립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가 보통은 지면에 약간씩 완전 점 하나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면으로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이어가 마찰력이 큰 것을 그립력을 향상시켰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립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찰력 어동이랍니다. 40도에서 성공하고 50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퀴로 바꾸니까는 이 바퀴에 비해서 이런 바퀴에 비해서 이 바퀴가 굉장히 마찰력이 큰 거니까는 40도에서 성공을 했는데 50도에서 실패를 해서, 그 다음에 하기로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기어비를 낮추고 해가지고 50도에서 성공하고 또 60도에서 또 실패를 합니다. 그 이후에 휠 베이스를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휠 베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입니다. 휠 베이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이 휠 베이스가 이게 휠 베이스가 작았잖아요. 근데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를 했습니다. 휠 베이스 길고 그립력이 향상되어 있고 PWD이고 하니까 60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63도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치팅이라고 해서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은 딱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다는 거는 마찰력을 더 증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63도에서 성공을 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면은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잘 볼 수 있는데요. 관련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있고, 물체가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 mg고, mg가 있으면은 이 경사면에 따라 가지고 수평인 하중과 이 mg가 수직인 하중, 거기에 따라서 노멀 포스가 생기고, 노멀 포스에 따라서 이렇게 마찰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릭션은 un이고 스태틱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바퀴가 회전할 때는 조금 더 마찰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보고 난 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회전하는 곳에서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요.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 풀어볼 거는 449페이지 연습 문제 8의 19인데요. 스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어떠냐면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안에 실타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 이렇게 바깥으로 당기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지금 P라는 힘으로서 당기고 있습니다. 와이어가 당기고 있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요. is being dra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constant rate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탄성이란다. 마찰력 계수를 할 때 이거는 정마찰력 계수고 동마찰력 계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지 말고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읽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게가 100뉴턴으로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A하고 B 포인트에서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지금 동마찰 계수를 써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노멀 포스가 존재를 하겠죠. 여기가 A이고요. 여기서도 노멀 포스가 붙어 있으니까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스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표면이 이렇게 아래 위로 투들투들하고 여 사이에 이렇게 냉용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고정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 밑점이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앞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의 작용 방향은 이겁니다. U, K, N,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B점도 보면은 회전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왼쪽 사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UK, NB 이 방향을 마찰력의 방향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존재하는 힘은 P, NA, NB, 마찰력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고 자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뭘 구해야 되냐면은 P의 힘을 구하는 건데요. P의 힘을 이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P의 힘을 구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답을 맞바로 보면서 할게요. FA는 지금 여기서의 UK, NK로 해서 동마찰 계수가 되고 여기도 NB도 위쪽 방향으로 해서 동마찰 계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균형을 보면 되니까는 여기서 정적인 균형을 보면 되니까 여기서 모멘트를 제로를 넣으면은 P 곱하기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이쪽이 플러스라고 봤을 때에 P 곱하기 0.075 빼기 이거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마찰력 FA는 반대 방향이니까는 FA 곱하기 0.15 곱하기 이것도 위쪽 방향이니까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0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P라는 힘을 가지고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데 마찰력은 그 돌아가는 거를
막아내는 방향으로 모멘트를 작용하는 방향으로 두 개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식 하나가 구했고요. 두 번째는 x 방향에서의 힘의 균형이니까는 x 방향의 힘은 지금 요거 한 FA하고 NB하고 요거 두 개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MB하고 NA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힘을 보면은 Y 방향 힘은 P하고 NA하고 FP가 되죠. 이렇게 하고 자중하고 이렇게 네 개의 힘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구해지고 MB하고 NA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곱이 요 위쪽에 제곱이 되고요. 되고 그 다음에 2를 1에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보면은 답이 P가 41.7N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계속 일정한 스피드로 돌아가려면은 그러니까는 가속도가 없는 거잖아요. 가속도가 없는 거니까 정적인 상태로 그냥 계속 일정하게 이거를 바깥으로 끌어내는 천천히 끌어내는 거죠. 컨스턴트 레이트를 끌어내는 거니까는 그때의 P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의 20 문제를 보면은 뭐냐면은 8의 20은 조금 전에 8의 19를 풀었는데 여기서 마찰력 여기가 제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제로가 될 때입니다. 마찰력이 여기만 작용하고 여기는 제로가 된다는 말은 요 벽면에 아주 뭐 기름을 칠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폴하고 이 오른쪽 벽면하고 사이에 마찰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구하는 식은 조금 전에 하고 동일한데 그러면 답이 37.5가 됩니다. 앞에서 구했었던 게 우리가 얼마냐면은 41.7이니까는 차이가 꽤 납니다. 동일한 문제인데요. 약간만 문제 형태가 다른 겁니다. 449페이지에 8.22 문제인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largest couple M that can be applied to the cylinder if it is not to rotate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M 값이 있는데 어떤 우력 모멘트죠. 우력 모멘트 largest couple M이니까는 우력 모멘트라는 M이 모멘트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M의 맥스 값을 구해라는 거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냉용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돌아갈 때 이렇게 마찰력이 두 개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값하고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못 돌아가게 하는 힘하고 이퀄이 됐을 때 그때의 이 M의 맥스 값을 구하라는 것이니까요. 이때는 마찰력의 F는 USNA나 USNB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가 마찰력 A고 마찰력 B면은 정마찰계수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막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장 큰 그 모멘트 M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은 지금 이 자유물체들을 그려볼게요. 무게가 있으니까는 무게가 웨이트가 W니까 WG만큼의 무게가 있을 거고 접촉되어 있으니까는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여기도 수직 항력이 있을 거고 용접이 되어 있으니까는 냉용접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는 실제 마찰력은 이렇게 마찰력 B가 작용하는데 마찰력 B는
SNB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게 위로 냉용접이 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고정이 되어 있고, 위 올라가려고 하니까는 못 올라가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US에 NA가 작용을 합니다.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모멘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요거는 지금 정마찰 계수를 사용한다는 거고, x의 방향, y 방향을 각각의 균형값을 잡아가지고 식을 구하고 모멘트 C에서 제로가 되는 것을 구하면은 마찰력 max가 이렇게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데요. 무엇을 잘 봐야 되냐면은 이 문제는 앞 문제하고는 약간 달리 맥시멈 값을 구해라. 정지된 상태잖아요. 정지된 상태에서 이거를 막 돌릴 수 있는 그때의 m의 맥시멈 값을 구해야 되니까는 정마찰 계수를 사용해야 된다. 요거를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8에 34, 451페이지를 볼 건데요. 이 문제가 그럭저럭 재밌는 문제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느낌도 많이 알 수 있고, 전륜 구동이 어떤 건지, 후동 구동이 어떤 건지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도 이 문제 이 답안지 보면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되어 가지고요.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지만은 이거 보면서 차에 대한 느낌, 역학에 대한 느낌들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에 경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바퀴의 반경이 이게 반경이죠. 여기에 반경이 0.3m이고 타이어와 도로와의 정마찰 개수 US가 0.9입니다. 자동차 무게가 60%가 앞바퀴에 40%가 뒷바퀴에, 그러면 이게 무게가 W라고 하면은 W에 0.4W가 0.6이 앞바퀴에 0.4가 뒷바퀴에 작용한다고 할 때 다음의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도로 경계석의 높이 H를 구하라. 이거를 넘을 수 있는 H를 구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전륜 구동하고 후동 균륜일 때 각각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아까 오늘 수업 처음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륜 구동이라는 것은 엔진의 토크 또는 힘, 모멘트.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멘트의 단위는 F하고 뉴턴하고 미터잖아요. 힘하고 거리를 곱한 건데 토크도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그 물리량인데 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엔진 같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어떤 모멘트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주로 토크라는 걸로 말을 많이 합니다. 토크하고 모멘트는 동일한데, 모멘트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힘을 이렇게 주면 여기서 모멘트 어떻게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모멘트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토크는 모터 같은데, 모터가 있죠. 모터가 있으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토크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모멘트냐 토크냐 뭐 혼동스럽게 하기도 하고 약간씩 구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일단 알고 있고요. 그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차가 앞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경계석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전륜 구동에 대해서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전륜 구동이라는 것은 바퀴가 있으면 앞에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차 자체가 이렇게 바퀴가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고 도는 거면은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면요.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인데 여기가 바퀴가 존재를 하고 이게 지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있고요. 지면이 있고 여기에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죠. 앞바퀴 이게 전륜이니까요. 전륜 앞바퀴니까 앞바퀴에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은 여기서 수직인 방향하고 직각인 방향으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마찰력에서 말을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은 거칠게 있고 요 사이에 냉용접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냉용접이라는 거, 이 냉은 차갑다는 게 아니고 실온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냉이라는 말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용접을 하는 것에 비하면은 냉이기 때문에 냉용접이라는 건 실온도에서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용접된 것처럼 붙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모멘트가 들어오면은 이 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마찰력은 앞부분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마찰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찰력하고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노멀 포스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냉용접이 되어 있는 곳에 직각 방향으로 노멀 포스가 존재하고 수평한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합니다. 여기 마찰력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 여기가 이렇게 무게가 존재하잖아요. 차에 P라고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P가 이게 결국은 무게에 해당됩니다. 무게가 전체의 무게가 아니고 사실은 앞바퀴에는 60%가 오면은 60% 전체의 무게의 60%가 앞바퀴였고 그 중에서 한쪽 바퀴에는 반이 오니까는 0.3W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왔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막 넘으려고 하는 타임입니다. 여기서 바퀴가 이 경계석을 막 넘으려고 하면은 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 포스 B에서의 노멀 포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마찰력도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노멀 포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컨디션에서 컨디션이 되는 H를 구하는 거잖아요. H를 구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힘이 무게가 있고 모멘트 전륜구동이니까 모멘트가 있고 노멀 포스가 있고 마찰력이 있고 이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구하면 됩니다. 힘의 균형을 구하니까는 축은 T 방향, 접선의 방향 T하고 노멀 포스 방향 두 개로 구분을 하면은 F 여기가 마찰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시타면은 여기가 시타니까는 P 사인 시타하고 P 사인 시타가 요거죠. P 사인 시타하고 마찰력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멀 포스하고 요 무게에 해당되는 것에 코사인 성분이죠. 요 코사인 성분하고 동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F 이퀄 P 사인 시타 N 이퀄 P 코사인 시타가 되고요. F 이퀄 US의 N이잖아요. 막 넘는 순간이니까 정지 마찰력 개수가 돼서 US 이퀄 N분의 F이고 P 코사인 P 여기가 P 사인 시타 P 코사인 시타는 탄젠트 시타가 됩니다. 즉 마찰력 개수 0.9에 해당되는 만큼의 각도로서 각도까지 존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시타가 41.9도가 되니까는 시타가 41.9도가 되니까는 요 마찰력의 높이는 H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은 R 빼기 R 코사인 시타를 빼면은
h가 됩니다. 여기서 h가 되니까요. h가 되면은 이런 값이 됩니다. 즉 77mm의 높이의 이거는 가벼운 연석까지를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니까요. 결국 우리가 보면은 마찰력이 높으면은 정지 마찰력이 높으면은 탄젠트 세타가 높아지잖아요. 탄젠트 세타가 높아지면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니까는 더 높은 연석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어하고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 커야지 큰 높이의 그 연석 경계석이라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여기 지금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은 모멘트는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모멘트가 사용된 거는 이거는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거를 막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유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륜구동이 아니라 후륜구동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리어휠 드라이브일 때의 문제입니다. 그 동일한 문제인데요. 전륜이 아니고 후륜일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후륜일 때 케이스를 보니까는 꽤 재밌던데요. 이거를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이거 답을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후륜이라는 거는 여기 엔진이 있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바퀴에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뒷바퀴에서 모멘트가 작용하고 앞바퀴는 그냥 따라서 굴러갑니다. 따라서 굴러가는 거고 뒷바퀴가 힘을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뒷바퀴의 모델링을 하는데요. 뒷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지금 무게의 배분이 리어가 40% 앞이 60%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퀴 하나당 20%의 무게를 받게 되죠. 따라서 리어에서 받는 힘은 0.2 웨이트 전체의 무게가 될 겁니다. 0.2 웨이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0.2 웨이트만큼 수직 항력으로 N이 들어오니까는 Y 방향으로는 이렇게 N은 0.2 W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뒷바퀴에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냉용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퀴에서 냉용접이 되어 있는데 냉용접이 여기가 바퀴가 밑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윗부분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가 이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찰력 문제 풀면 항상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무게가 mg가 있으면은 여기가 시타면은 여기가 시타고 mg 사인 시타가 있으면은 수직 항력이 n이 mg 사인 시타고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그게 해당되는 만큼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라고 알기 때문에 물건의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렸던 이거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에 반대 방향인데 자동차는 앞바퀴 이래 돌면 차 전체는 차가 있으면은 차에 앞바퀴가 이래 있고
앞바퀴가 있고 뭐 차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차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는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기서 냉용접이 있으면은 냉용접을 끊어내니까는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존재하고 결국 이 마찰력이라는 게 차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자동차가 가는데 이렇게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공기 저항은 이렇게 있지만은 마찰력은 지금 현재 여기의 마찰력은 차를 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회전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마찰력이 차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마찰력이 없으면은 차가 앞으로 못 갑니다. 이 차가 얼음 위에 있으면은 이게 얼음이라고 하면은 여기 얼음이라고 하면은 얼음 위에서는 마찰력이 제로죠. 마찰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돌고 헛바퀴를 돌면서 돌아가지 않잖아요.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이고 충분한 마찰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마찰력이 존재하고 이게 차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앞바퀴에서 이게 연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올라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밀어주는 힘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거는 결국 이쪽에 이렇게 동일한 그 자동차에서 이게 이쪽 바퀴하고 차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그 어떤 부재가 있으면은 정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의 힘이 있으면 오른쪽의 힘이 존재를 해야지 정적으로 평형을 이루잖아요. 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정적으로 딱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으로서 딱 밀면은 미는데 그 순간 이게 앞으로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힘이 Q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Q가 그 Q 그대로가 앞바퀴를 다시 밀어내는 상태에서 이 앞바퀴를 밀어내는 Q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다시 보면은 무게가 존재를 하고요. 무게는 0.2W가 되고 후륜구동 이게 뒷바퀴입니다. 뒷바퀴 있기 때문에 모멘트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노멀 포스가 존재를 하고 이게 고정 냉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쪽으로 끊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마찰력이 존재를 하고 이게 지금 정적으로 딱 여기 앞바퀴에서 딱 걸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은 마찰력에 해당되는 만큼 Q라는 힘이 존재를 해서 딱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Q가 앞바퀴에서는 다시 이렇게 밀어주는 힘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Y 방향에서의 힘의 합은 N 이퀄 0.24W이기 때문에 N은 0.2W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마찰력은 그러면 F는 USN이고 여기에 고정이니까 그 정지 마찰력이니까는 0.9 곱하기 0.2 하면 0.18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F가 0.18이 되고요. 그리고 0.18에 해당되는 만큼 Q가 0.18W가 됩니다. 그럼 이 Q에 해당되는 만큼이 이제 뒷바퀴가 여기 앞바퀴거든요. 앞바퀴에 그 Q만큼 힘으로 밀어줍니다. 여기는 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앞바퀴는 지금 전혀 모멘트가 없습니다.
모멘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모멘트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후륜구동이 이렇게 밀어주는 힘 Q가 존재를 하고 앞바퀴에서의 무게는 얼마가 되냐면은 0.3W가 되죠. 차가 있으면은 지금 무게가 40% 앞이 60%의 무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럼 양쪽 왼쪽 오른쪽 나누면은 0.3에 해당되는 만큼의 무게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석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노멀 포스가 있는데 노멀 포스, 리얼턴트 포스 같이 이렇게 힘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 나도 이거 보고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바퀴 자체가 모멘트를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 바퀴 자체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후륜구동이니까는 후륜은 돌아가는데 전류는 미는 것밖에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력이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는 힘이 존재하고 이는 힘이 존재해서 그 합의 힘이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찰력으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가 않은 게 여기서의 후륜구동일 경우에 후륜에서 구동할 경우에 전륜에서의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마찰력이 존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단지 이것 하나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0.3W이고 Q가 얼마였냐면은 0.18W가 됐죠. 따라서 탄젠트 시타는 이 값 PF분의 Q가 되니까는 0.3분의 0.18하면 0.6이 됩니다. 따라서 각도는 30.96이 되고요. 30.96이기 때문에 높이는 42.8m가 됩니다. 따라서 전륜구동일 때는 얼마였냐면은 전륜구동일 때는 77.0m였는데 후륜구동으로 가면서 높이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확 떨어진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무게의 그 배분이 여기가 앞부분이 60% 뒷부분이 40%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인데요. 8의 3,5번 문제인데 동일하게 문제를 풀면은 요 뒤쪽 부분에 정답이 있는데요. 무게의 배분을 50%로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계산하면은 높이가 77.0으로서 동일하게 전륜구동하고 동일한 높이의 그 경계석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후륜구동을 할 때는 이 무게 배분 차가 있으면은 차의 무게가 여기가 60%고 40%일 때하고 차가 무게가 50%일 때하고 사실은 이 경계석 앞에 이런 그 계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넘어가는 그 높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77이고 여기서는 40이니까요. 차이가 꽤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는 후륜구동일 때 꽤 자동차의 앞과 뒤쪽의 무게 배분이 중요하구나. 뭐 그런 거를 이거 계산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한번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후륜구동일 때는 여기처럼 후륜구동일 때는 후륜에서만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전륜에서는 이렇게
미는 힘밖에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